(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44개 시험장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습니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0.51%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첫 출발지였던 동해시가 남북 경제협력에 동해안 적극 활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안도 내놨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업인을 어촌계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지만 수협은 비어업인 조합원 정리에 미온적입니다. 태백 오트리조트 스키장이 5년 만에 정식 개장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슬로프 세면과 눈썰 매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각 시험장에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수험생 2명이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시험장 주변은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합니다. 간식을 건네고 손을 맞잡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수능 시험이 드디어 끝나고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후련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후련하고 그냥 막혔던 게 꽉 막혔던 게 풀리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좀 홀가분한데 시험을 좀 못 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44개 학교의 시험장이 마련됐고 1교시 기준으로 응시자 14,905명 가운데 1,557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 10.52%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수험생 2명이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수험생 1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26일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20년 전 동해항을 통해 시작됐고 이후 육로 관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첫 출발지였던 동해시가 남북 해빙 기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제안도 내놨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관광선이 뜨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동해항을 출항합니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던 금강산을 직접 가보게 된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의 시발점이었던 동해시의 시장이 동해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북 교류에 동해항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콜드체인 공장 등의 여건을 들면서 동해항을 남북 경협항만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 도문과 북한 청진항 사이에 철도가 연결돼 있다며 동해항까지 이어지는 경제협력 통로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도문에서 북한 청진 간의 철로를 이용한 물류 수송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과의 북방 교역이 획기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이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두 건설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우선 4호번 선석을 지금 시당 건설하고 있는 4호번 선석을 민자 선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좀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시켜 주십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풀릴 것에 대비한 국내 항만 도시들의 대북 경협 선점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마을 어촌계 차원에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업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협들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정리에는 미온적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몇 년 전까지 100명이 넘던 어촌 개원이 최근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돌아가셨든가 안 그러면 배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개원의 자격을 안 줍니다. 어민이 아니죠. 뭐. 어민이 배를 타야 어민이지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농민이고 그렇잖아요. 삼척항을 항구로 이용하는 이 어촌계는 신문 공고까지 내 자격이 없는 개원에 자진 탈퇴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망이나 직업 변경, 거주 이전 등으로 사실상 어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업하고는 멀리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어업에 종사 안 하면 어촌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다른 타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2년 만에 동해 지역은 전체 어촌계원이 300명 정도까지 줄었고 삼척도 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의 이 같은 개원 탈퇴 조치가 수협조합원의 정리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면 어촌계원은 아니어도 수협조합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 어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사의 승인을 맡아갖고 탈퇴를 시키는데 그 출자금이 환급이 안 되니까 자격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마저 어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원주 지역 15개 산업단지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착공한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용지 36만 제곱미터에 대해 사전 분양을 실시했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결국 시공사가 돈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75% 이상 분양을 마쳤지만 정작 이주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해 지금도 빈 땅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에 원주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반경 20km 내에 있는 15곳의 산업단지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로써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 우대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부지 매입비의 9%를 지원하던 것이 40%로 상향 조정되고 설비 투자 금액 지원도 11%에서 24%로 오릅니다. 보조금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도 45%에서 75%로 확대됩니다.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와 더불어 원주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데 웬만한 지역, 원주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열렸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 등의 악재 속에 새로운 지원책 마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5년 만에 정식 개장합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오투리조트는 다음 달 7일부터 초급, 중급, 고급 코스의 슬로프 3면과 눈썰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투리조트 스키장은 경영난으로 지난 2014년 시즌에 문을 닫았다가 부영그룹에 인수된 뒤 지난해에는 슬로프 1면을 시범 개방했었습니다. 지난해 강릉 성난정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강릉소방서는 강릉시 강문동 옛 성난정터에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연 소방대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이들 2명의 소방관은 지난해 9월 강릉 성난정의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건물 잔해에 깔려 순직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강원랜드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27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비상임 사회이사 2명을 선임합니다. 또 정선 군수가 추천한 비상임 사회이사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양양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설악권 번영회와 양양군 기독교연합회, 학부모연합회는 2015년과 2016년 취소됐던 화상경마장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 반대 단체들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의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더급 종합복지관은 한국남부발전이 1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전 산업단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과 수영장, 목욕탕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정선 사과가 홍콩에 이어 베트남에도 수출됐습니다. 정선군은 오늘 임계농협 사과유통센터에서 정선 사과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고 하노이에 5톤을 처음 수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